백그라운드를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구입니다. 위워크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좀 갭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워크가 470억 달러 밸류로 투자를 받았고 IPO 하기 직전에 이제 4분의 1로 밸류가 떨어졌죠. 그런데 위워크의 현상하고 위워크가 진행하는 그 공유 오피스의 시장은 나눠 보셔야 돼요. 위워크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거는 실은 그 CEO 리스크가 제일 큰 거거든요. CEO 리스크만 아니었으면 손정의 씨가 얘기했던 위워크가 어떤 기업입니까? 얘기했을 때 손정의는 AI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은정의가 이제 스타트업들의 허브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만 CEO가 엑시스를 해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니 사람들은 그 꿈을 먹고 사는데 CEO가 자기가 엑시트해가지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바이어블한 비즈니스 모델이냐 그러고 보니까 뭐 계속 매출 뭐 프로핏이나 이런 것도 되게 적단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된 거고요. 그런데 위워크가 그렇지만 실은 지금 공유 오피스 시장은 엄청나게 핫해요. 뭐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2년 사이에 3배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 오피스 엄청나게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마케팅 하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오피스 시장은 코비드 때문에 공유 오피스로 싹 옮겨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위워크는 너무 우리가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유 오피스로서의 밸류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AI 이런 얘기들 찾잖아요. 그거하고 봤을 때 느끼지 않는 밸류들 그쪽에 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 대표적으로 위워크와 패스트5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일반인들을 보면 패스트5가 위워크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위워크는 실질적으로 오피스라는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뭐 다른데 뭐 IoT나 뭐 다른데 막 투자하고 비용 들이면서 되게 뭐랄까 비용 구조가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위워크는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20개 지점이 있고 패스트5는 오히려 26개, 그러니까 27개 지점이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상황은 공유 오피스가 코비드 때문에 일반 오피스가 아니고 공유 오피스로 대세가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조금 너무 일찍 센싱하지만 그 다음에 위워크가 어디로 넘어가냐에 따라서는 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패스트5가 리딩하고 있고 그리고 코비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간에 대한 많은 집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오피스라는 공간, 그 다음에 모든 공간을 재편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오피스 쪽에서는 저지만 플렉서블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 이제 예를 들어서 본사에는 일주일에 2-3번 출근하고 집 근처에서 뭐 한다고 하면 패스트5가 여기저기 있으면 실은 멤버십으로 해서 어디서든 움직이면서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패스트5 모델이 엄청나게 좀 매력적이고 공유 오피스 위워크를 보고 공유 오피스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공유 오피스가 엄청나게 이머징하고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최근에 SKT가 공유를 빌려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근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유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JP모건의 회장이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네. 자기는 다시 부를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유가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재편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회장님 그 숙박은 어떠세요? 저기 지금 아무래도 공유 숙박을 하고 계시니까. 숙박은 저희
자료 소개해드려볼까요? 세팅하시는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혹시 제 의견에 제가 의견이 너무 어그레시브한다든가. 공유 차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유 네. 모빌리티는 공유 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공유 모빌리티였어요. 그 우버, 그리고 공유 숙박이었고,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유 금융 쪽. 지금 핀텍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보면 공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유유자원의 공유로 얘기하지만 실은 저는 공유 경제는 이코노미 오브 인터넷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경제인 거예요. 마치 인터넷이 정보를 민주화한 것처럼 그 똑같은 인터넷에서의 정보화의 민주화가 경제 쪽에서 일어나는 게 공유 경제인 거예요. 물론 경제 민주화를 할 때 경제 가치를 소비했던 유저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유유자원의 공유를 해서 시작해서 공유 경제였지만 지금은 시민 중심의 경제로 발전하고 있어요. 공유 경제는 마치 온라인 인터넷에서 일반인들이 정보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블로깅하고 참여하다가 지금은 미디어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경제에서 일반인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모델로 바뀌는 걸로 보는데 그중에 이제 모빌리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 쪽에서 공유 숙박, 오피스, 그 다음에 핀텍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개는 P2P의 그런 걸로 모아서 하는 게 되게 그렇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물건, 중고 물건 그리고 이제 재능.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보면 규제가 없는 공유 경제 쪽에서 한국은 꼽히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공유 숙박은 에어비앤비가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부서 불위에 취해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재능 쪽이 이제 크몽이나 충고나 탈링이나 이런 데 막 뜨고 있고 가장 주목할 거는 중고 물품이에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어느 정도냐면 먼틀리 액티브 유저가 1,000만이에요. 그래서 쿠팡의 트래픽을 넘어설 듯하게 해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2위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재능 쪽이 이제 또 막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특이한 거는 공유주방. 공유주방이 공유 결국에는 주방이죠. 뭐냐면 공유주방이 이거거든요. 공유경제에서 개인들의 그 혜택은 클라우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온 디맨드 라이프 스타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설비 공유는 개인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식당 하는 분들이 이제 공유 주방을 이용하거나 이럴 수 있죠.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컴퓨터를 사야 돼. 스타트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컴퓨터 사려면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스타트업 쉽게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드웨어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그 음식 산업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음식 사업을 하려면 뭐 식당 내고 주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이 클라우드로 설비를 빌릴 수가 있어. 그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금은 자기가 레시피만 있으면 음식 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주방은 공유 주방은 단순히 설비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배달까지 다 해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음식 산업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공유 주방은 또 이제 한국은 이제 배달 문화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 경제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왜 끝났다고 하냐면 모빌리티 우버 끝났지. 75%가 줄었으니까 공유시장 잘 안 되니까. 에어비앤비 글로벌 고객들 떨어지니까 에어비앤비 갔다고 하지. 그 다음에 위워크는 이미 가고 있지. 공유경제를 이 세 개의 글로벌 기업의 창으로 보면 끝났죠. 하지만 실적으로 공유경제가 뜨기 시작한 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경제 위기가 오면서 돈을 아끼고 싶다라는 측, 안쪽은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유경제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민 중심의 경제라는 그런 큰 흐름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 위기가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내다 팔아서 돈 벌고 내가 싼 물건 사가지고 그 향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근마켓이 뜨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크면 클수록 효율적인 공유경제가 뜰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글로벌 세계 업체가 좀 죽을 쓰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제가 위홈을 공유 숙박에 지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위홈은 이 상황에서 기존의 여행 중심의 여행 숙박이 아닌 온 디맨드 그 중운영 거주 모델로 튜닝해서 새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홈이 그동안의 어떤 공유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사항, 이거를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